여러분, 월세 난민 참 심각합니다. 서울의 월세가 너무 비싸서 서울에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도권으로 난민처럼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민이 맞냐? 난민 맞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서울의 전셋값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평균 전셋값 상승률입니다.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에요. 54.9%나 올랐어요. 이게 평균입니다, 여러분. 평균. 그러면 더 오른 데는 뭐 100%도 오를 수 있는 거죠. 평균이니까. 평균 54.9%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도 여러분 평균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액적으로도. 2017년 5월에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4억 2,6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말입니다. 6억 6,613만 원이에요.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2억 3,994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54.9%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금액 자체가 2억 3,994만 원.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이 이거 5년 만에 벌 수 있을까요? 정확히 4년 6개월 만에 벌 수 있을까요? 4년 6개월 만에 2억 3,994만 원 벌 수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 예상을 하자. 일반 직장인들 예상을 했을 때 이게 1년에 아무리 진짜 말입니다. 쥐어짜더라도 3천만 원 예금하기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요. 아니면 월세를 안 내면 생활비도 써야 되고요. 아이들 교육비도 써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3천만 원 벌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4년 6개월 해봤자 그죠? 1년에 3천만 원 벌기가 4년 6개월 하면 1억 2천이 되나요? 1억 2천 되나요? 거기다 6개월 더 포함시킨다 그러면 1,500만 원을 더 포함시키자고요. 그러면 1억 3,500이요. 1억 3,500. 그런데 지금 전세값은 얼마나 올랐다고요? 2억 3,994만 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은 결국은 전세값 마련을 못해서 서울에 못 살고 수도권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도권으로. 아니면 서울에서도 전월세가 가장 싼 곳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월세 난민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월세 난민이 아니고. 이게 월세 난민이죠, 결국은요. 아니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민을 위한 정부인데 서민들에게는 더 고통이 되는 정부가 되고 말았네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국민의 마음을 이해한 선에서 정책을 펴도록 이게 국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념에 이 얼매였어요 말입니다. 이념 정치를 했어요. 이념 정치를.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고 국민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 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파들만. 자기 파들의 아우성만 들리고 서민의 아우성이나 국민의 아우성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대책을 안 세워요. 대책을. 지금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임대차법이 생기고 나서 전월세값이 폭등했죠. 전세값이 폭등했죠. 실제 말입니다. 4억 9,922만 원이 6억
6,612만 원까지 폭등했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예. 임대차 보호법이 3법이 통과되고 나서 말입니다. 수도권은 23.2%가 올랐고요. 서울은 22.7%, 그리고 전국은 18.4%, 지방 5대 광역시는 14.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3법 이거 악법이잖아요.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서민들을 더 힘들게,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은 악법이잖아요. 악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악법은. 그런데 악법이 폐지가 안 된다는 게 진짜 웃기죠. 예, 진짜 웃깁니다. 시장은 이 악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전월세 상환제라고 해서 5% 올리는 거 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여기에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게 임대차 3법인데 악법이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집권당인 여당도 나 몰라라 하고요. 대통령도 나 몰라라 하고요. 그러면 국민은 도대체 진짜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 진짜 속 터질 일이죠. 게다가 거짓말만 맨날 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을 역대급으로 공급했대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역대급으로 공급한 거 맞나요? 아니, 지표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2017년에 56만 9,200 9가구가 공급이 됐고 2018년에 62만 6,889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입주 물량 맞아요. 그러면 공급이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2017년, 2018년 공급한 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해서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사실 주택이라는 게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허가를 해주고 나면 3년가량 걸리잖아요. 그러면 3년 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9년 이후, 아니 2018년 이후에 급전직하입니다. 급전직하. 그래서 2021년에는요 35만 6,033가구예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이렇게 되면 2022년 올해는 어떨까요? 2023년 내년은 어떨까요? 이게 입주 물량이 계속 준다는 것은요. 인허가가 그만큼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인허가가 그만큼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남의 정부 거를 빼앗아 와서 자기네들이 마치 많이 해서 역대급으로 공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죠. 그러니 이런 통계로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보면요.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구나. 저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화려한 말잔치로 넘어가고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이런 걸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월세 난민들이 왜 피눈물을 흘리는지 아마 그 내용을 아셔야 될 거예요. 월세 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국가 지도자일까요?